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영화 사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이 최초로 상영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영화가 탄생하고 자란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럼 유럽에서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95년 리미에르 형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을 때 마술사였던 한 관객은 그 영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는 즉시 리미에르 형제를 찾아가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리미에르 형제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마술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마술극장에서 독학으로 영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마술사의 이름은 조르주 멜리에스입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이후 본인이 만든 영화 안에서 마술적 트릭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술적 트릭을 연습하기 위해 몽트레유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영화 제작 프로덕션인 스타필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작품은 500편이 넘었고 사극, 코미디, 정치적인 작품 등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술적 트릭과 편집이나 특수효과를 이용한 공상과학 영화가 대다수였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이중 노출이나 페이드아웃, 조리개를 이용한 특수효과 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영화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달나라 여행, 해저 이말리 등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려져 해외에서 매우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은 점점 환상적인 요소와 상상의 세계보다는 드라마와 코미디에 빠져 멜리에스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시기, 영화는 아직 구경거리에 불과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또한 자본이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돈에 의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영화를 천박하다 여겼으며 오페라와 연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조르주 멜리에스로 시작된 트릭 영화나 단편 영화마저 점점 지루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느낀 폴 라피트는 새로운 영화사를 세웁니다. 그 영화사의 이름이 필름다르입니다. 그리고 영화사 필름다르를 중심으로 벌어진 영화 운동을 필름다르 운동이라고 합니다. 필름다르는 당시 유명했던 작가와 연출가, 작곡가, 배우 등을 섭외하여 이미 흥행한 연극 작품을 영화화했습니다. 영화의 소재를 연극, 소설, 역사에서 가져왔고 카메라는 공연 중인 연극 그대로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에 카메라를 배치하여 연극의 배경과 몸짓을 하나의 쇼트로 촬영했던 겁니다. 배우가 말하는 대사 혹은 잘 들리지 않는 대사 등을 요약하여 자막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필름다르의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열광했고 연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중산층이 영화를 계속해서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필름다르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영화가 가지는 미학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역행시켰으며 연극의 가치를 지켰던 것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래도 영화에 풍부한 스토리를 도입했고 장편 영화의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화사조입니다. 또 이후 그리피스가 국가의 탄생을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1914년 유럽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의 양 진영이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맹국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믿었던 분위기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모두 사라졌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독일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더욱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전국을 덮쳤으며 독일 사회는 절망과 패배감으로 격심하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표현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는 악몽과 같은 현실을 담아내며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심리적 불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반사실주의적이며 연극적 재현 방식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매우 양식화된 연극 무대를 연상시킨다는 점, 원근법의 파괴 또는 반직선적으로 굽은 벽과 내려앉은 천장 등으로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은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대조하고 이에 따라 숱한 그림자가 화면을 채워 등장인물의 이중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배우들의 분장은 얼굴을 심하게 과장하는 것이어서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요. 배우가 광인, 괴수 등의 인물을 극도로 양식화된 동작으로 연기한 것 또한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로베르토 비네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프리드리히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95년의 조르주 멜리에스의 이야기부터 1910년대 필름다르,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